안녕하세요, 이준영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백엔드 개발자가 HTML을 알아야 하는 이유와 HTML의 구조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백엔드 개발자가 HTML을 알아야 하는 이유에 대해 이야기해 볼 건데요. 그 첫 번째 이유로 백엔드 개발자가 만든 애플리케이션으로 들어오는 요청도 결국 HTML 문서에서 날아온다입니다. 우리가 웹브라우저를 사용하면서 버튼을 누르거나 페이지를 이동하는 이런 행동들이 요청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이 요청들이 백엔드 애플리케이션으로 날아오는 거죠. 그런데 사용자가 어떤 식으로 서비스를 사용하는지 전혀 모르면 백엔드 애플리케이션이 잘 만들어질 수 없습니다. 뒤에 나오겠지만 HTML과 백엔드 애플리케이션이 상호작용하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그 다양한 방법에 맞춰서 백엔드 애플리케이션이 API를 제공해줘야 하기 때문에 HTML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API도 잘 만들 수 있는 겁니다. 두 번째 이유는 면접관 입장에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지원하는 회사, 팀의 면접관은 비슷한 실력의 사람이라면 프론트엔드를 전혀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을 뽑고 싶을까요? 아니면 프론트엔드를 잘하는 건 아니더라도 본인이 만든 포트폴리오용 API 프로젝트에 프론트엔드를 덧붙여서 하나의 온전한 서비스를 만들어 본 사람을 뽑고 싶을까요? 제가 이 도서 그리고 이 강의에서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는 것처럼 기능만 보여주기 위한 프론트엔드 페이지를 만드는 일은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따라서 그냥 입사한 후에 배워나가도 충분할 거예요. 그러나 면접관 입장에서는 개발자로 지원하기까지 프론트엔드를 한 번도 해본 적 없는 사람이 입사 후 프론트엔드를 배우고 싶어 할까? 라는 생각을 가지게 될 겁니다. 즉, 백엔드 개발자로 입사한 신규 개발자가 프론트엔드 업무를 맡게 됐을 때 방어적으로 행동할까 두려운 거죠. 실제로 프론트엔드를 전혀 해본 적 없는 프론트엔드 개발자 취준생들은 프론트엔드를 하는 거에 대해 상당한 거부감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본인이 해야 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거나 본인은 아직 백엔드 역량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면서 백엔드만 열심히 파려고 하는 거죠. 신규 입사자를 채용할 때 면접관들이 우려하는 포인트 중 하나는 신규 입사자가 혹시 방어적인 성향을 가진 사람은 아닐지에 대한 고민입니다. 피드백을 줬을 때 잘 수용하는 사람이라면 지금 당장은 부족한 게 있더라도 빠르게 실력을 끌어올릴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방어적인 사람은 피드백을 줘도 반영하지 않겠죠. 경력직 입사자는 레퍼 체크라도 할 수 있지만 신규 입사자는 이런 부분은 체크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력서, 포트폴리오, 면접에서 보여지는 모습으로 많은 걸 판단하게 됩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최대한 수용적이고 업무에 필요하다면 백엔드 개발이 아니라 다른 일도 할 수 있다는 마음가짐을 보여주는 게 유리하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 이유는 모든 백엔드 개발자가 프론트엔드 개발자와 일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저도 처음 회사에 입사하기 전에는 서비스를 프론트엔드 개발자와 백엔드 개발자가 함께 만드는 게 당연한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모든 서비스가 그렇게 개발되는 것은 아닙니다. 혼자 개발하거나 규모가 작은 스타트업에서는 당연히 소수의 개발자들이 프론트와 백엔드를 동시에 풀스택으로 개발하는 것 정도는 저도 예상을 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이 정도는 예상을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서비스 규모가 크고 개발자도 많은 IT 대기업들에서도 모든 개발자들이 프론트엔드 개발자와 함께 일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일반 사용자와 접점이 있는 고객 서비스를 개발하는 백엔드 개발자는 프론트엔드 개발자와 함께 일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이런 서비스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내부적으로 많은 추가적인 시스템들이 필요한데요. 적당히 추상화시켜보면 이런 식입니다. 고객이 사용하는 어떤 서비스 안쪽에 다른 여러 서비스들이 붙어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서비스는 API 단독으로 이루어져 있기도 하지만 때론 운영자들이 사용하기 위한 이런 UI를 따로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내부 서비스들의 UI는 프론트엔드 개발자가 개발하기보다는 백엔드 개발자들이 개발하고 유지보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이런 일을 맡는다고 생각해보면 프론트엔드를 그래도 할 줄은 알아야 된다는 생각이 드실 겁니다. 마지막으로 도서에서 언급하진 않았지만 중요한 이유라고 생각하는 게 하나 더 있습니다. 프론트엔드까지 개발할 줄 알아야 혼자 힘으로 온전한 하나의 서비스를 만들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왜 개발을 하나요? 결국엔 누군가 사용하게 될 서비스를 만들기 위해 개발하는 겁니다. 물론 지금 여러분들은 회사의 백엔드 개발자로 취업하기 위해 개발하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결국에는 사용자들이 사용할 서비스를 만드는 겁니다. 하나의 온전한 서비스를 만들 수 있는 경험은 제가 개발자로 이 자리에 오기까지 매우 큰 동기부여 수단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만든 서비스를 누군가 사용하고
사용자와 피드백을 주고받아 서비스를 개선하는 경험은 정말 재미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 재미가 계속 백엔드 개발자로 일할 수 있는 동력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온전히 하나의 서비스를 만들 수 있으면 꼭 회사에 소속되지 않고도 일할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서비스를 만들어서 운영해 볼 수도 있고 프리랜서로 일해 볼 수도 있겠죠. 개발자로 살기 위해 꼭 회사에 소속되어 일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HTML의 문법적인 특징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자바에서 문법의 기초를 이루는 건 세미콜론 단위로 나뉘는 하나하나의 문장 혹은 실행문입니다. 반면 HTML에서는 문법은 기본적으로 태그 단위로 나뉩니다. 지금 보고 있는 게 HTML 태그의 예시인데요. 폼이라는 이름의 태그가 있고 폼 태그 안에는 3개의 인풋 태그가 들어있는 형태입니다. 특징을 좀 보면 이렇게 슬래시하고 태그 이름이 나오는 이 태그가 바로 닫는 태그인데요. 폼은 여는 태그와 닫는 태그가 이렇게 따로 있는 반면에 인풋은 여는 태그는 있는데 닫는 태그가 따로 존재하진 않죠. 즉 하나의 태그로 존재하는 겁니다. 폼처럼 태그 안에 다른 태그나 내용을 넣을 수 있는 태그가 있는 반면 인풋처럼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태그도 있습니다. HTML 태그의 용어는 계속 등장할 거기 때문에 알아두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태그의 가장 앞쪽에 오는 건 이름입니다. 네임이라고 당연히 쓰겠죠. 특정 태그가 어떤 태그인지 결정짓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가 바로 이 태그의 이름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UI 요소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했을 때 해당 UI 요소를 만들려면 어떤 태그가 있어야 하는지 떠올리는 게 중요합니다. 지금 이 예시에는 두 종류의 태그가 있는데요. 바로 폼 태그와 인풋 태그 이렇게 두 가지 태그가 있습니다. 어떤 역할을 하는 태그인지는 강의가 진행되면서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태그의 구체적인 특징을 결정짓는 속성이라는 것과 값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속성은 보통 어트리뷰츠로 부르고요. 그리고 값은 value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 각각의 속성에는 값이 매핑되는데요. 속성 이름이 나오고 등호가 나오고 값은 큰 따옴표로 감싸지는 형태로 작성을 합니다. 이 속성과 값이 합쳐져서 이 태그가 하는 역할이 좀 더 구체적으로 지정됩니다. 이 예시에 나와 있는 폼 태그를 예로 설명해 보면 이 폼 태그는 아티클이라는 경로로 포스트 메서드를 통해서 제출한다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다음으로 HTML의 기본 구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가장 최상단에는 HTML 태그가 있습니다. 모든 HTML의 다른 태그들은 이 HTML 태그 내에 존재합니다. 그리고 이 HTML 태그 안에는 다시 크게 헤드와 바디 태그가 위치하죠. 각각의 태그가 무슨 역할을 하는지는 이 도서 그리고 강의가 진행되면서 알게 될 겁니다. 이 HTML 태그는 이렇게 속성과 값을 가질 수 있는데 여기 있는 이 속성과 값은 이 HTML 문서가 어떤 언어로 작성된지 표현해 주는 겁니다. 웹브라우저로 어딘가에 들어갔을 때 번역을 자동으로 추천해 주는 게 이걸 기준으로 추천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HTML 태그에 속하는 건 아니지만 독타입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이 태그는 독타입이라는 선언으로 HTML 태그의 일부라기보다는 이 HTML 문서가 어떤 문법으로 해석되어야 하는지를 정의합니다. HTML도 지금까지 여러 가지 버전이 있었는데요. 현재 가장 널리 표준으로 사용되는 것은 HTML5입니다. 지금 이 독타입이 HTML5의 독타입을 의미하는 거고 다른 버전의 HTML에 대해선 백엔드 개발자인 여러분들이 굳이 아실 필요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HTML5만 생각하세요. 다음으로 헤드 태그도 간단히 이야기하겠습니다. 헤드 태그는 그 HTML 문서를 설명하기 위한 데이터가 주로 들어갑니다. 이런 데이터를 메타데이터라고 이야기하는데요. 메타데이터는 데이터를 설명하기 위한 데이터를 이야기합니다. 다른 태그들도 있는데 주요 태그로 타이틀, 메타, 링크 이렇게 세 가지 태그에 대해서만 알아볼 겁니다. 헤드 태그에 대해서는 다음 영상에서 실습으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다음은 바디 태그인데요. 여러분들이 주로 작성해야 할 프론트엔드 코드는 이 바디에 작성됩니다. 바디에 작성해야 되는 태그들은 보통 웹브라우저에 실제로 보이는 것들입니다. UI를 구성하는 요소들인 거죠. 바디에 들어가는 태그는 아주 많은데 다음 영상에서 3가지 정도만 살펴보고 나머지는 과제 프론트엔드 코드를 작성할 때 조금 더 보게 될 겁니다. 여기까지 백엔드 개발자가 HTML에 대해 알아야 하는 이유와 HTML의 구조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헤드 태그와 바디 태그에 있는 주요 태그들을 실습해 보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